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준입니다. 1월 18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합니다. 오늘 조금은 특별한 방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예전부터 사용하던 템플릿을 오늘도 열었는데요. 이 첫 화면에 나와 있는 사진이 오늘따라 좀 특별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제 영국에 도착한 지 한 달 정도가 지났는데요. 예전에 인도네시아, 정말 더웠던 인도네시아에서 지내던 이 사진이 너무나 오래된 일처럼 생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만큼 제가 영국 생활에 많이 적응했다는 반증이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의 이 적응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팬데믹도 이제 2년을 지나가고 있잖아요. 언제 팬데믹이 끝날지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적응력으로 오늘 하루도 이 자극에 너무 반응하지 마시고요. 새로운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행복한 인생을 설계해 나가시는 현명한 미준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책이 있습니다. Seven Habits of Highly Effective People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제가 무려 12번 이상을 정독을 한 정말 사랑하는 책이거든요. 한국 번역본으로는 이제 제목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제목으로 나온 책인데 이 책에는 정말 주옥 같은 구절이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받는 많은 자극들이 있는데 이 자극과 우리의 반응 사이에는 우리의 선택, 초이스가 있다. 이러한 얘기를 정말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얘기거든요. 조금은 우울한 현실에 처해 있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러한 현실에 순응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을 결정해 나가는 초이스를 여러분 마음대로 만드시는 멋진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화요일 날 보내드리는 조금은 특별한 방송을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미주는 쉽니다. 왜냐면요. 어제 마틴 루터킹 데이였잖아요. 그래서 미국 주식장이 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쓸만한 뉴스가 별로 보이질 않아서 오미주 방송을 보내드리지 못하게 됐거든요. 오늘의 미국 주식 뉴스를 보내드리지는 못한 대신 여러분들께 지금까지 좀 공유하고 싶었던 내용인데 그간 미뤄왔던 컨텐츠 하나를 오늘 선정을 해서 방송을 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주제를 설명을 드릴 텐데요. 바로 이 주가 차트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주가 차트는요. 아크 인베스트의 이노베이션 ETF, 우리가 이제 티커를 ARKK로 알고 있는 대표적인 아크 인베스트의 ETF죠.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난 1년간 ARKK의 주가는요. 45%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따라서 ARKK에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 그리고 아크 인베스트를 따라서 그들이 투자하고 있는 종목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 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상황입니다. ARKK에 들어가 있는 보유 비중이 높은 종목 10개를 좀 살펴보면요. 테슬라는 그나마 좋은 수익률을 보여줬죠. 10.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 밖에 종목이 이제 굉장히 좋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로 비중이 많은 종목은 텔라닥이고요. 세 번째는 로쿠, 네 번째가 코인베이스, 다섯 번째가 유니티 소프트웨어, 여섯 번째가 줌, 일곱 번째 스퀘어, 여덟 번째 스포티파이, 아홉 번째가 쇼피파이, 10번째가 투일리오. 자, 10개의 종목을 봤을 때 지금 테슬라를 제외한 대부분의 종목이 지난 1년 동안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름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만큼 아크인베스트에서 진행하고 있는 투자 포트폴리오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분위기를 지금 한동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ARKK 외에도요. 지금 아크인베스트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 대부분이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습니다. 이 주가 차트는 지금 ARK 제노믹 레볼루션 ETF입니다. 티커 네임은 ARKG고요. 자, 보시는 것처럼 1년간 주가가 무려 54% 폭락을 했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ARKK보다 오히려 더 좋지 않은 추세잖아요. 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홀딩 종목들을 보면 가장 비중이 높은 건 텔라닥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이그젝 사이언시즈라든지 퍼시픽 바이오사이언스 오브 캘리포니아, 버르텍스, 제네론 파마스티컬 뭐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굉장히 좋지 않은 주가의 흐름을 보여주는 종목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다른 ETF가 많이 있는데요.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아크 오토노머스 테크놀로지 앤 로보틱스 ETF를 보시면 ARKQ가 티커 네임이고요. 지난 1년간 주가가 20.32% 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 소개됐던 두 개의 ETF에 비해서는 양호한 수준이지만 그래도 지난 1년간 스파이 즉 S&P 500 지수는 27%나 상승했다는
굉장했던 불장이었잖아요. 따라서 아크인베스트 ARKQ 역시도 굉장히 커다란 손실을 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이 ETF 역시도 뭐 테슬라 정도만 좋고요. 그 외에 UiPath라든지 유니티 소프트웨어, JD.com 굉장히 좀 안 좋은 종목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다음은 ARKW 넥스트 제너레이션 인터넷 ETF인데요. 36% 정도 지금 1년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들어가 있는 종목의 이름이 비슷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거든요. 뭐 트위터 정도가 지금 추가가 된 것 같고요. 나머지 코인베이스라든지 텔라닥, 로쿠, 유니티 소프트웨어, 쇼피파이, 스퀘어, 스포티파이는 다른 ETF에 들어가 있는 탑 종목들이 여기에도 지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비슷한 수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다음은 ARKF 핀테크 이노베이션 ETF인데요. 34% 정도 1년간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뭐 이러한 하락세를 주도하고 있는 종목들은 뭐 스퀘어라든지 쇼피파이, 코인베이스, 진로우, C, 페이팔, 오픈도어 딱 봐도 지금 굉장히 추세가 좋지 않은 종목들이 지금 탑 랭킹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래서 당연한 결과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ARKX입니다. 가장 마지막에 런칭됐던 ETF죠. 약 1년 전에 런칭이 됐는데요. 그동안 13.5% 정도 떨어지면서 지금 ARK 라크 인베스트가 운영하고 있는 6개의 그 액티브 펀드가 모두 굉장히 좋지 않은 추세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궁금해지는 점은요.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캐시우드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을까? 그녀는 지금 과연 어떠한 전략, 어떠한 그 마음 자세로 투자에 임하고 있는지 굉장히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캐시우드가 그 방송을 한 내용이 있는데 이 영상을 통해서 그녀의 지금 마음 자세, 좀 심리 상태도 살펴보고요. 과연 그녀가 진행하고 있는 투자의 그 전략에 대해서 확신은 어느 정도 가지고 있는지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살펴보는 기회를 준비해 봤습니다. 자, 2022년 1월 18일 화요일 방송의 제목은요. 캐시우드의 아크인베스트는 다시 재기할 수 있을까로 지어봤습니다. 자, 미주는 오늘의 이야기는요. 가장 먼저 캐시우드의 동영상 하나를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월 초에 In the Know라는 제목을 가지고 캐시우드가 직접 등장을 해서 한 3-40분 정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의 전략 그리고 경제 보고서를 함께 읽어가는 이러한 순서가 있거든요. 자, 이번에 1월 초에 과연 이 In the Know를 통해서 어떠한 생각과 전략을 투자자들과 공유를 했는지 직접 한번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시는 기회를 마련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캐시우드의 목소리 서머리해서 방금 전에 이제 제가 소개드렸던 동영상 안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제가 정리를 해드리는 순서고요. 자, 세 번째로요. 미주은의 목소리. 그러면 캐시우드의 목소리를 듣고 나서 저는 어떠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제 자신의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역시 Catch Me If You Want로 오늘의 방송을 마무리합니다. 자, 그러면 캐시우드 특집으로 준비한 화요일 방송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오늘 미주은 방송은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미국 주식을 한 주씩 거래하지 않고요. 원하는 금액만큼만 투자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신가요? 흔히들 소수점 거래라고 하는 건데요. 신한금융투자에서 새해를 맞이해서 소수점 투자로 확실한 행복을 드리는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소확행 이벤트라고 부르는데요. 1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8주간 총 8라운드가 진행이 되고요. 매 라운드별 주간 수익률 1등 종목을 맞춰보는 이벤트입니다. 주간 수익률 1등을 맞힌 분께는 추첨을 통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신한플러스 100만 포인트, 에어팟 등 푸짐한 사은품을 드린다고 하니까요. 화면 상단에 표시되는 링크나 영상 설명란에 이벤트 링크를 참고하셔서 소수점 투자로 100만원의 횡은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소확행 이벤트와는 별도로요.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아직 해외 주식 매매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생애 최초 비대면 계좌 개설하시고 제대로 이벤트 신청하시면요. 한시적이 아닌 평생토록 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 미국은 0.05%, 중국, 홍콩, 일본은 0.07%의 업계 최저 수준의 수수료 혜택을 드리는 이벤트가 진행 중입니다. 이벤트 신청 후 최초 3개월간은요. 세금 등 제 비용을 제외한 매매 수수료가 완전히 면제된다고 합니다. 이벤트가 1월 20일자로 곧 종료될 예정이니 지금 바로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미주은과 함께 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구독 그리고 좋아요는요, 우리가 모두 함께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방송 첫 번째 챕터는요, 캐시 우드의 동영상 인도 노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달 초, 구체적으로는 첫 번째 금요일 날 이제 그 전달에 대한 고용 보고서가 나오게 되잖아요. 이 고용 보고서가 나오는 그 날에 보통 캐시 우드가 이 보고서도 함께 읽고 그 밖에 다른 경제 지표들을 해석을 해주면서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투자 전략과 이제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이렇게 해설을 해주는 그런 순서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 1월 초에도 같은 내용이 방송이 됐는데요. 이번에는 이제 특히 본인들이 이제 투자하고 있는 그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본인의 어떻게 보면 감회라든지 좀 느낌 같은 것도 약간 표현을 하고요. 예전에 비해서 조금 더 인간적인 면이 조금 보이거든요. 물론 이제 그 밖에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확고한 신념 역시도 다시 한번 피력을 하게 됩니다. 직접 그녀의 목소리를 통해서 아크 인베스트의 미래를 짐작해 보시는 기회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즐겁게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Greetings, everyone, and Happy New Year. This is our first Employment Friday of the year, and as you know, ever since the coronavirus crisis started, I have been giving weekly or monthly updates. Now, why have I done that? For a couple of reasons. During the coronavirus crisis, when it hit, it was clear to me that the headlines that people were reading, generally, both investors and the general public, were not capturing what was really going on in the economy. There were a lot of economists, famous economists, and others, strategists as well, who were looking at the economy shutting down and were basically preparing people for a depression, if you'll remember. And you can go back to those videos. In the early days, they were called Stay at Home with Kathy, and then we switched to In the Know. And as you know, back then, I was very focused on the possibility that this was a shock from which we would recover very quickly. And that turned out to be a correct call. And every week in the beginning and then monthly, I was delving into the economic reports that were coming out and into the earnings reports and pulling out evidence that supported or refuted that point of view. And that worked. Well, today we have a very different point of view once again about what's going on out there. And so that's why we do these videos. And I will get into that in a moment. First, I'd like you to alert you to a blog that I wrote in mid-December. It's on our website, and it goes into why we believe that innovation is in deep value territory, and goes through and refutes a lot of what we believe are the myths out there about innovation. We believe that COVID-19, the coronavirus crisis, accelerated the shift towards the innovation platforms around which we have based all of our research. And I'm going to give you a few examples of that in a minute. I do want you to know that, of course, we've been through a very difficult time since the significant rotation from growth into value started nearly a year ago in mid-February. And I want you to know that we're in there with you between the company and ARC funds, which are more than half of my IRA, and the significant percentage of my total net worth. We're all in, and my conviction couldn't be higher that the innovation that has been evolving and was accelerated coming out of the coronavirus crisis is unstoppable, and the convergence between and among the 14 different technologies that we are researching, that convergence is underway now and is causing and will continue to cause explosive growth, really the likes of which we haven't seen in our lifetimes.
And when I say explosive growth, I mean when it comes to those innovation platforms, they're going to cause a lot of problems for the underlying economy, the traditional world order. And I'll explain a little bit more about that in a moment. So what has happened is in the early stages of the coronavirus, when I was doing those videos, we had algorithms and quantitative strategies focused on just a few variables. They were at that time cash burn and cash cushion. And a lot of our stocks did not have big cash cushions and were burning cash, especially in the genomic space. And they were taken down by 75%, many of them, in a month, just in a month, 3 weeks to a month. And of course, that was the wrong answer. The algorithms got it wrong, and that there was a massive head fake, caused a lot of consternation for the quantitative strategies out there. Because, of course, genomics was a big part of the solution to a problem we were facing in the coronavirus. And since February, as this rotation into value from growth really accelerated, these same algorithms have had good success with this strategy. They've been focused on inflation fears, interest rates, and valuations. And they have likened what we're going through right now to the tech and telecom bubble and the bust. And so the algorithms as well are basically looking at momentum and saying, once the bubble pops, that's what they're calling this, it doesn't stop. It's 80, 90%. We think that is a vestige of the tech and telecom bubble and bust. A lot of strategies started moving towards benchmark sensitivity because of the tech and telecom bubble and bust. And they really stopped focusing on true innovation, transformative innovation, disruptive innovation. So the gleam in the eye, the dream during the tech and telecom bubble, investors were falling all over themselves to get the next deal and to ride it, up hundreds of percent within a few days. And of course, that was not real. I'm going to read you some of the companies that went poof from that time. These were the largest .com busts: Pets.com, Webvan, eToys, GeoCities, TheGlobe.com, Go.com, Flues.com, DrCoop.com, and Cosman.com. Many of these were out of business within a few years because they were being priced on nothing but eyeballs, not just current eyeballs. DrCoop, for example, averaged 1.4 million monthly average users, or the equivalent thereof. And it went public in June of '99 and was out of business in December of '01 because the valuations that people chased were simply based on eyeballs that might materialize and never did materialize. We are nowhere near that situation now. The dreams back then, so the internet was quite transformative and led to the cloud and artificial intelligence. We are living in the reality that dream started. And this reality has companies like Teladoc and Zoom, just to give you a sense of the contrast here. Teladoc has about $2 billion in sales. Its revenues have gone up fourfol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ronavirus. And we don't think that its revenues are going to go down. What we're seeing in the market is a focus on year-over-year momentum. And the comparison that we're going to see, and this is the last of the really tough comparisons, Zoom's revenue 1 year ago, fourth quarter, was up 370%.
And in this fourth quarter, the quarter they will report soon, we believe, and their guidance is that revenue will be up 19 to 20%. Think about that. On top of 370%, up 19 to 20%. And that's probably the low point of its growth rate. And we're going to accelerate, we believe, or Zoom's revenue growth is going to accelerate from there. I gave you Zoom. Its revenue, is up 6.5-fold since the beginning of the coronavirus. Teladoc, another stock, telehealth, its revenue is up 4-fold. And the Teladoc's revenue is $2 billion on average per year, or this last year. Zoom's about $1 billion. So these are real companies. Their gross margins for Teladoc, they're in the 60s, high 60s. For Zoom, in the low 70s. I may be mixing some of these numbers up, but you've got the point. Very high gross margins, solid revenues, growth continuing from very tough comparisons. And we've got two companies here that are being dismissed as stay-at-home stocks that are going to fall back to earth. And we believe they are not stay-at-home stocks. They are stay-connected stocks, stay globally connected, stay competitive, stay globally competitive. Teladoc being the backbone of the healthcare system from an information point of view here in the United States. And Zoom becoming one of the most important companies, we believe, in the enterprise communication space. Communications is a $1.5 trillion market, enterprise communications globally. And we believe that Microsoft and Zoom together are going to benefit from the first, quote unquote, rip and replace cycle since the early days of the internet in the early 90s when Cisco came of age. And we believe that the dismissal of these stocks is quite misplaced and suggests that analysts or investors are not doing their homework and sizing these markets appropriately. 자, 오늘도 오미준님과 함께 정성스럽게 준비한 자막 영상 즐겁게 시청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영상의 핵심 서머리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캐시우드의 목소리 서머리 편입니다. 자, 제가 이 영상을 함께 자막 작업을 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키 메시지 6가지를 정리를 해봤는데요. 가장 먼저 우리 모두는 한 배를 함께 타고 있다는 점이 굉장히 좀 인상 깊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없었거든요, 한 번도. 근데 최근 들어서 주가가 너무나 많이 떨어졌기 때문인지 나도 내 아이의 재산을 많이 투여하고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투자를 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지만 걱정하지 마라. 우리의 운명은 한 배에 지금 타 있다. 뭐 이렇게 지금 투자자들을 약간 격려하는 이러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는요. 혁신 기업들에 대한 나의 확신은 너무나 확고하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성적표가 초라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함께 투자하고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좀 내 확신이 확고한 이러한 종목들이니까 조만간 반등이 보일 것이다. 이렇게 좀 투자자들의 힘을 내게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이러한 메시지를 이번 방송에서는 보여준 점이 굉장히 독특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닷컴 버블의 악몽으로 인해서 현재 투자자들 그리고 전략가들은 혁신적 기업을 피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투자 자금이 많이 몰리지 않잖아요. 아크 인베스트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지금 투자자들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는 이유를 여기서 분석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닷컴 버블의 그 악몽이 너무나 컸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과 전략가들이 이러한 종목들, 혁신적인 기업들을 피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진단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요. 하지만 닷컴 버블의 기업들은 마케팅에 노출된 잠재 사용자 수로 밸류에이션이 책정됐었다. 따라서 지금 아크인베스트에서 그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과는 상당히 다른 성격의 기업이었다라고 그 차이점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국 이제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대표적인 예로 줌과 그리고 텔라닥을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줌의 매출 같은 경우는 팬데믹 기간 동안 6.5배나 성장을 했고요. 텔라닥은 매출이 4배 정도 올라갔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닷컴 버블에 노출돼 있었던 이러한 종목들하고는 아예 성격이 다르다는 거죠. 그때는 이제 꿈과 희망만 있었던 이러한 종목들이었고요. 지금 현재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실제로 그 많은 매출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뭐 예를 들어서 줌 같은 경우는 1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텔라닥은 무려 20억 달러의 매출을 매년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이잖아요. 거기에 덧붙여서 성장률이 지금 나와 있잖아요.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이런 기업들이다. 따라서 우리의 미래는 발달하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기억에 남는 부분은 뭐냐면요. 애널리스트 그리고 투자자들이 홈워크를 하지 않았다. 숙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이런 메시지를 전해줬거든요. 그 얘기는 제대로 이들 기업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어떻게 보면 약간 건방진 말투일 수도 있는데요. 다른 투자자들 그리고 전문가들이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들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한다. 왜냐하면 제대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다소 이제 강한 어조로 비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챕터에서는요, 미준의 목소리, 따라서 이제 캐시우드의 목소리를 들어보셨는데 그 영상을 제작한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할까 합니다. 자, 미준의 개인적 의견 첫 번째는요, 여러 가지 형태의 혁신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전하면서 그리고 서로 융합하면서 세상을 바꾸어 나간다는 의견에는 100% 동의합니다. 저 역시도 이제 여러분들 지속적으로 방송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의 미래에 대해서 많은 의견을 여러분들과 공유해 왔잖아요. 따라서 기본 맥락은 비슷하다라고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저는 이러한 혁신의 커다란 부분은 빅테크 기업들이 주도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하는 빅테크 기업이라는 것은 구 페이스북이죠. 메타 플랫폼을 얘기하는 거고요. 뭐 애플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도 있을 거고요. 거기에 엔비디아라든지 구글, 뭐 이러한 종목들, 이러한 기업들이 아마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에서 굉장히 커다란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의 투자 논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매월 초에 제가 저의 포트폴리오를 공개할 때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차지하는 그 포트의 비중이 한 반 정도 되죠. 따라서 제가 볼 때 캐시우드의 투자 논리에는 공감을 하고 있지만 그녀는 어떻게 보면 빵 기업들의 미래도 약간 어둡게 보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 논리와는 약간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투자의 그 시기 면에서 다소 이른감이 있다. 왜냐하면 캐시우드가 투자하고 있는 모든 종목들은 다 적자 기업이거든요. 따라서 지금 몰빵을 하기에는 조금 이른감이 있다는 거죠. 나중에 가서 한 3년 후에 아니면 늦으면 한 5년 후에 그때 가서 몰빵을 하는 거는 좀 어떻게 보면 말이 될 수도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테슬라처럼 만약에 이미 흑자로 돌아섰거나 아니면 흑자로 돌아서기 바로 직전이라면 어느 정도 몰빵을 하면서도 수익을 기대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굉장히 좀 수익을 내기에는 염원한 앞으로 3년, 5년 후나 돼야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할 것 같은 기업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이런 기업들의 지금부터 몰빵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리스크가 너무 크다. 이렇게 저는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관점을 봤을 때는요. 결국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장기적이라는 얘기는 최소 5년에서 10년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말 멀리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신다면 지금 혹시나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서 30%, 50%, 70% 이렇게 떨어진 종목들이 있더라도 쉽게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챕터입니다. Catch Me If You Want To고요. 자, 미준의 향후 투자 계획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오늘 방송을 마무리 질까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이제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하락장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끝없이 떨어질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옆으로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매도할 계획은 없고요. 계속해서 매수만 할 것으로 지금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 번에 매수하지는 않고요. 폭락장이 있을 때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만약에 폭락장이 지속되더라도 저는 분할 매수를 할 거기 때문에 현금이 떨어지는 일이 없도록 조심을 할 계획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그 믿음 한 가지랑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현금이 계속 떨어지지 않고 내 손안에 있기 때문에 정신 건강도 챙길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요. 개인적인 평단가라든지 아니면 보유 비중에 구애받지 않고 비즈니스 확장성 그리고 이제 성장에 대한 뉴스가 계속
계속 들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3개월마다 한 번씩 발표되는 실적 보고를 바탕으로 해서 매수 종목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앞으로 저의 개인적인 투자 과정 그리고 결과는 미주은 채널을 통해서 투명성 있게 계속해서 공유해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제가 이제 개인적인 투자 과정과 결과를 보여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따라 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혹시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수익률이 굉장히 좋지 않아도 컨텐츠로는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유를 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제가 이제 투자한 종목 중에서 잘 되는 종목이 있고 잘 되지 않는 종목이 있으면 여러분들은 그거는 이제 타산지석으로 삼아서 여러분들께서는 저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을 만들어 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저희 포트폴리오도 공개하고 제가 매수하거나 매도하는 종목을 다 공개해드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오래간만에 캐시우드의 그 영상 자막 작업을 하면서 느낀 점이 있는데요. 예전에 비해서 얼굴이 조금 어두워 보인다. 에너지가 좀 약해 보인다. 이러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뭐 제 생각일 수도 있는데요. 느낌이 약간 이게 표정이 어두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상황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너무 또 오랫동안 주가 하락이 지속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운 생각도 들었고 조금 힘을 냈으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방송을 제작을 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성장주들이 또 다시 주가의 반등을 시작하면서 캐시우드의 얼굴에도 좀 웃음꽃이 만발하고요. 뭐 제가 투자하고 있는 종목도 상승이 좀 일어나고 그리고 캐시우드가 가지고 있는 종목과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투자자분들께서도 환하게 웃으실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오늘 방송을 진행하면서 좀 해봤습니다. 자, 혹시나 캐시우드와 비슷한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도요. 조금은 이 영상 보시면서 힘을 내셨으면 좋겠다. 이러한 바람을 가지면서 오늘 마무리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